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8단원 네 번째 시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54쪽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는 주말 여행을 듣고 내용을 간추려서 직접 말로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물원에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간추릴 거고요.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는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원에서를 들으면서 방문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254쪽입니다. 동물원 지도가 나와 있어요. 다양한 관람관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디를 방문했었는지 교과서 그림에 표시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어제 과학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내 보고서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 관람관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주로 실내 관람관에서 관찰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다. 곤충관에는 여러 지역의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 동물로 나비와 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있었다.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톱사슴벌레이다.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톱사슴벌레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동물원에 가게 된 이유, 어느 관람관을 찾아가서 어떤 동물들을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원에서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12가지의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인공인 내가 동물원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무엇 때문이었죠? 두 번째, 왜 실내 관람관에서만 관찰을 할 수 있었나요? 네, 지금 계절하고 연결되는 답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제일 먼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였나요? 네, 톱 사슴벌레를 봤던 곳이었어요. 네 번째,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섯 번째, 톱사슴벌레는 야행성인데 왜 낮에도 돌아다녔나요? 여섯 번째, 곤충관 다음에 찾아간 곳은 어디였나요? 수리부엉이를 만났던 곳이죠. 자,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였나요? 여덟 번째, 야행관에서 만난 날개 있는 동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답해 보세요. 여섯 번째, 천연기념물이면서 붉은 눈을 가진 부엉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몸은 70cm 정도 된다고 했어요. 야행관 다음에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열대조류관 다음에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황새, 두루미, 고니와 같은 물새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였나요? 마지막으로 황새보다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고 목과 다리가 까만 새는 무슨 새였나요? 네, 여러분들 답을 잘 했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12개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요.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빈칸에 물음과 답을 써보세요. 모든 문제에 물음과 답을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네, 빈칸에 2개의 질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고 그 답도 써보세요. 선생님이 했던 질문 중에 골라서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질문을 써도 됩니다. 지금 화면을 멈추고 네, 묻고 답하기 놀이 빈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면서 내용을 잘 파악했으니까요. 장소 변화에 따라 무엇을 관찰했는지 간추려 보도록 할 거예요. 255쪽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소의 변화에 따라 무엇을 관찰했는지 간추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어제 과학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내 보고서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 관람관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주로 실내 관람관에서 관찰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다. 곤충관에는
여러 지역의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 동물로 나비와 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있었다.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톱사슴벌레이다.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톱사슴벌레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장소의 변화에 따라 무엇을 관찰했는지 잘 정리하면서 들었나요? 곤충관에서는 톱사슴벌레를, 그리고 야행관에서는 수리부엉이를, 열대조류관에서는 앵무새의 여러 종류를, 마지막으로 큰 물새장에서는 황새를 구분하는 법을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여러분들도 간추려서 잘 정리할 수 있었나요? 네, 이렇게 장소 변화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이 말주머니에서 한 말들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간 흐름에 따라 쓴 글은 시간 차례대로 간추리면 좋겠다고 했고, 일의 차례를 설명한 글은 일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한다고 했어요.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변하는 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의 변화에 맞게 글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8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배짱 배짜는 이야기에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는 시간 차례대로 간추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실팔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읽었을 때처럼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은 일의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일의 차례대로 간추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것, 고창 여행, 동물원에 갔을 때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바뀌는 글이었죠. 그럴 때는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을 간추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잘 했나요? 장소의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잘 간추렸나요?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이 다른데 각각의 방법을 잘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나요? 여행 가고 싶은 곳 혹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댓글로 써주세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갈 그날을 꿈꾸며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